여러분, 반갑습니다. 경찰학 강사 서진호입니다. 자, 여러분들, 영철 공방과 함께하는 2025년 4월 서진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여러분, 우리 앞 시간에는 4월 적중 모의고사 1번부터 20번 문제까지 해설 강의를 진행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부터는 21번 문제부터 40번 문제까지 또 여러분들 순서적으로 우리 같이 한번 달려봅시다. 자, 여러분들 문제 21번입니다. 자, 21번에 보면 주제가 경찰 책임의 원칙이죠. 자, 여러분 그림을 그려볼까요? 경찰권 발동의 조리상 한계이론. 이 이론에는 총 5가지의 원칙이 존재하죠. 1번, 경찰 소극 목적의 원칙. 2번, 경찰 공공의 원칙. 3번, 경찰 비례의 원칙. 4번, 경찰 책임의 원칙. 마지막 5번, 경찰 평등의 원칙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경찰 비례의 원칙, 기출문제도 많이 나오고 중요하죠. 그런데 이 비례의 원칙은 행정기본법상 법 원칙으로서 비례의 원칙이 규정되어 있고 이 비례의 원칙은 솔직히 크게 어려움이 없죠. 가장 중요한 게 21번 문제에서 언급된 경찰 책임의 원칙입니다. 자, 설명은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 자, 옳지 않은 것을 물어봤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만 찾아봅니다. 보시죠. 예, 여러분. 정답 바로 나왔네요. 여기서 여러분들 중요한 거. 다툼에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한 의안입니다. 여러분 2번 볼까요? 경찰 위반 상태에 대해서 이 간접적인 원인을 야기한 자에게만 행위 책임이 기속된다. 우리 대법원 판례는 간접적 원인 제공서를 인정 안 되죠. 경찰 위반 상태에 대해서 직접적인 원인을 야기한 자에게만 경찰권이 행위 책임이 기속되죠. 따라서 여러분들 적절하지 않은 것은 판례에 의할 때 정답 2번이 되는 겁니다. 이거 보면 직간접적인 여기에 가짜 하나 들어갔다고 틀린 지문이 되는 거죠. 여러분 경찰학의 대표적인 특징이죠. 적절하게 가리고 정답 2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2번 볼까요? 자, 우리 수험생 분들이 가장 어려워하는 파트가 행정이거든요. 자, 22번 문제는 행정행위 설명 중에서 옳지 않은 것 역시 판례에 의합니다. 옳지 않은 건 박스형이고 개수형이니까 여러분 모든 지문 같이 해설해요. 자, 여러분 기억 볼까요? 경찰사 의무를 불이행한다. 여러분 의무를 불이행한 것에 대해서는 불이행이 아니라 이행으로 바꿔야죠. 따라서 경찰벌이 가능한 게 아니라 경찰상 강제 집행이 가능하죠. 더 경찰상 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는 여러분 강제 집행 아니죠. 제재로서는 경찰 벌이 가능하죠. 그래서 이 기억 지문이 순서를 바꿔낼 수 있어요. 그래서 기억 지문도 매우 중요합니다. 기억 지문은 틀린 지문이 됩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니은 볼까요? 허가에 붙어있는 기한이 사업 성질상 넉넉해야 되는데 그 사업의 성질상 허가 기간이
무단하게 지냈습니다. 여러분, 이런 경우에는 갱신기간으로 봐야죠. 맞죠, 여러분? 따라서 기한이 도래하기 전에 기간 연장 신청이 있으면 기간 연장합니다. 따라서 니은은 옳은 지문이죠. D. 면제 의무를 해지한다는 면에서는 허가와 그 성질이 같죠. 그런데 경찰 면제가 부작위 의무를 해지합니까? 경찰 면제는 자위, 수위, 급부 의무를 해지하는 겁니다. 경찰 허가가 부작위 의무를 해지하는 거죠. 딕은 틀렸죠. 보세요. 리을 볼까요? 리을. 정규조건을 물어보네요. 자, 조건이라는 게 뭐죠? 안내의 불확실한 사실, 효과의 발생 또는 소멸을 의존시키는 거예요. 이때 발생을 의존시키면 정지조건, 효력의 소멸을 의존시키면 해제조건이죠. 그런데 여기 한번 보겠습니다. 정지조건은 소멸을 의존시킨다. 정지조건은 발생을 의존시키죠. 리을 바로 틀렸죠? 어렵지 않죠. 자, 우리 안중에 조건, 기한, 법료가 일부 배제, 수정보다는 다수설은 부각으로 안 보지만 철회권의 유무 이런 것들은 독립성이 인정되지 않죠. 유일하게 관 중에 안 독립성이 인정되고 그다음 그 자체가 하명의 성질을 가지죠. 따라서 독립성이 있기 때문에 행정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가 있는 것이죠. 미음 지문, 옳은 지문이죠.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읍, 디귿, 리을이죠. 정답은 3개 중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2번 문제는 난이도도 조금 있고요. 매우 좋은 문제라고 판단할 수 있겠습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제가 실수로 마이크를 안 쳤네요. 그래도 여러분들 녹음 들어갔을 겁니다. 왜? 제 목소리가 워낙 크니까요. 자, 23번 봅니다. 자, 23번의 주제는 강제 집행이에요. 자, 여러분들 머릿속에 떠올라야 됩니다. 강제 집행은 의미가 뭐죠? 의무를 부과했고 그 부과된 의무를 불이행한 것을 전제로 하죠. 정규 대집행, 집행법, 이꼬르 이행강제금이죠. 직접강제, 강제징수. 자, 옳지 않은 모든 몇 개인가? 자, 박스형이 개수형이니까 모두 해설해봐요. 경찰상 강제집행은 의무 전제, 그 불이행 전제로 하지 않는 점. 여러분, 강제집행은 의무 전제와 의무 불이행을 전제로 하죠. 그래서 일단 기억 틀렸죠. 여러분, 경찰학의 대표적 특징이 말을 많이 꼬아요. 함정 진짜 조심해야 돼. 니은 대집행의 계획. 너 의무이행 안 하면 대집행할 거라는 거 알리는 거죠. 영장 받으면 이제 대집행 들어간다고 통지하고 대집행 실행하고 비용 징수하는 거. 비용 징수는 여러분들 비용 징수 의무이행 안 하면 강제 징수 들어가죠. 처분성 인정돼서 행정쟁송 대상 됩니다. 뒤에 여러분 이행 강제금은
의무 이행할 때까지 계속적, 반복적, 부가할 수 있죠. 그런데 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했어요. 맞나요? 그러면 그때부터는 실무운 이행 강제금 부과는 하면 안 됩니다. 다만 이미 부과된 이행 강제금이 있다면 징수. 그래서 딕은 역시 옳은 지문이네요. 자, 다음 여러분들 리을입니다. 직접 강제. 여러분, 직접 강제는 강제 집행 수단 중에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기 때문에 직접 강제를 우선적으로 하면 안 돼요. 다른 것으로 목적 달성할 수 있으며 다른 강제 집행을 사용해야 되는 직접 강제는 최후 수단성의 원칙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리을 지문 5조. 미을. 강제 징수에 대한 불복. 여러분, 강제 징수에 대한 불복은 조세 불복이에요. 여러분, 조세 불복은요, 행정심판 전티조입니다. 따라서 행정심판을 거치고 난 이후에야 행정소송 갈 수 있죠. 근데 여기 보면 심판 청구와 그에 대한 결정을 거치지 아니하더라도 행정소송 제기할 수 있다? 아니요. 심판 절차 먼저 거쳐야 됩니다. 좋습니다. 따라서 옳지 않은 것은 기읍, 미읍 두 개네요. 정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23번 문제는 제법 난이도가 있고 상당히 좋은 문제라고 판단될 수 있겠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24번 볼까요? 여러분 24번의 주제는 행정절차법상 처분이죠. 제가 물어봅니다.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범위 몇 가지 있나요? 8가지죠. 처분, 신, 확약, 위반사 질문표, 행정예외, 입법예고, 행정예고, 활동예고. 맞나요? 자, 이 8가지 중에 행정절차법을 물어보면 많이 나오는 게 첫 번째 처분하고 8번째에 있던 행정 지도입니다. 그리고 신고, 확약, 위반사 질문표, 행정예외, 입법예고, 행정예고 이 6가지는요. 행정절차법 물어볼 때 시험에 거의 안 나옵니다. 우리는 선택과 집중을 해야죠. 행정절차법상 처분이 가장 중요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만 물어봤으니까 여러분들 답만 보겠습니다. 오케이. 여러분 정답은 4번이죠. 여러분 잘 보세요. 행정청이 처분을 합니다. 이거는 그 상대방, 당사자다. 내가 이 처분을 받는 법적 근거가 뭐냐?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다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었느냐? 위반 사실을 적시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실효 처분의 근거,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렸다. 이거 여러분 실소일까요? 무효일까요? 여러분 처분의 법적 근거, 위반 사실의 적시를 빠뜨리는 하자는 무효입니다. 무효는 실효와 아무 관련 없죠. 치유될 수 없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치유될 수 있다라고 했죠. 상대방이 취지를 알고 있었다거나 알게 되었다라고 하더라도 취소 처분의 근거, 위반 사실의 적시, 빠뜨린 하자는 무효이기 때문에
치유될 수 있다가 아니라 치유될 수 없다예요. 여러분, 행정절차법 처분과 관련된 이 4번 판례 있죠.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합니다. 이해되셨나요? 24번. 적절하지 않은 건 정답 4번이 됐다. 좋습니다. 자, 25번. 25번의 주제는 경칙법 제5조 위험 발생의 방지네요. 설명은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답 바로 찾았습니다. 정답 3번이죠. 여러분, 경칙법은 범죄 예방하고 위험 방지의 목적으로 경칙법은 수사작용 아니죠. 그래서 우리 위험 발생의 방지 규정은요. 행정경찰적 목적만 가집니다. 그런데 사법경찰적 목적은 안 가집니다. 그래서 폭력사범 출현, 위험 발생 방지 대상이 될 수 있다가 아니라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정답은 3번이 전혀 어렵지 않다. 좋습니다. 참고로 여러분들 우리 순경 시험에 아니 간호 시험은요. 경칙법이 4문제 정도 나올 때도 있어요. 그런데 순경 시험은 4문제까지는 잘 안 나오고요. 통상 2문제 정도 나오죠. 근데 경칙법은 점수 특강용이어야 됩니다. 자, 다음 26번 볼까요? 우리 경칙법 제8조의 2에 보면 사실행위에 해당하는 정보 수집 규정이 있죠. 그래서 공공 안녕을 위해서 정보의 수집, 작성, 배포 행위를 할 수 있잖아요. 그 한 줄밖에 없어요. 그러면 정보의 구체적인 범위, 정보 수집의 절차 이런 것들은 대통령령이 경찰관의 정보 수집 및 처리 등에 관한 규정에 위임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이건 여러분들 절대 틀리면 안 됩니다. 26번. 정답 4번이네요. 경찰관은 공공 안녕에 대한 정보 수집의 목적이죠. 여러분 공공 질서는 아니죠. 공공 안녕에 대한 위험과 예방과 대응을 위해 필요한 경우라도 수집 작성한 정보를 관계기관 등에 통보할 수 없다? 여러분 공공의 안녕 위해서 필요하면 관계기관에 통보할 수 있어야죠. 이건 여러분들 삼척동자도 맞추겠죠.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4번이죠. 좋습니다. 27번. 여러분 27번은 경찰 물리력 행사의 기준과 방법에 관한 규칙입니다. 자, 여러분들 대상자의 행위가 있는 경찰관의 물리력 수준이 있습니다. 대상자의 행위와 경찰의 물리력 수준은 서로 상응의 원칙이 지배합니다. 그래서 대상자의 행위 몇 개죠? 5개. 뭡니까? 수능, 소극적, 적극적, 폭력 공격, 해명 공격. 여기에 상응하는 경찰관의 물리력 수준은요. 1번 협조 통제, 2번 접촉 통제, 3번 저위험 권리력, 4번 중위험 권리력, 5번 고위험 권리력. 여러분 이거 연결시키는 작업만 잘하면 이런 문제는 어렵지 않죠.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4번이네요. 여러분 여기 보세요. 대상자가 경찰에게 폭력을 행사하려는 자세를 취하거나 임박한 상태입니다. 또는 주먹발 등으로 경찰관에게 위해를 초래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거 대상자의 핵이 뭡니까? 치명 공격입니까? 여러분 치명적 공격은 대상자가요 무기, 흉기, 둔기류 등을 들고 설치는 것. 이건요 치명적 공격 아니죠. 폭력적 공격이죠. 폭력적 공격이기 때문에 권총등 총기류, 모종, 고위험 물리력 사용하면 안 되죠. 따라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전혀 어려운 문제 아니다.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들 28번입니다. 경찰 행정법 14문제 중에 마지막 문제죠. 여러분 마지막 문제는 대부분 경찰 구제법이 위치합니다. 여러분 경찰 구제법은 국가배상, 행정심판, 행정소송이죠. 근데 여기서 국가배상법은 조금까지 꼼꼼한 공부 필요하다고 말씀드렸고 행정심판, 행정소송은 조문 위주의 공부와 내용 위주의 공부만 하면 되지. 행정심판, 행정소송, 뒷파, 판례까지는 여러분들 굳이 공부할 필요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2022년 이후에 행정심판, 행정소송, 우리 경찰학에 기출된 문제 보면 전부 다 조문이에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들 상담을 해보면 행정행위 파트하고 경찰 구제법 파트이죠. 너무 어려워요. 왜 어려워하는 줄 아세요? 안세라는 분들이 빵꾸 안 내려고 여기저기 판례 같은 거 딥한 거 들고 와서 비협적이고 어려운 걸 가르치기 때문에 수험생들이 어려워요. 여러분 그런 학습하시면 안 됩니다. 경찰구제법 정리하면 국가배상법은 조문 플러스 기출, 행정심판, 행정소송을 조문에 집중하세요. 자, 주제는 국가배상. 적절하지 않은 것. 판례를 모르고요.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답만 보면 여러분 제 눈에는 답 바로 나왔어요. 여러분 정답 2번이죠. 여러분 이거 보세요. 지방자치단체장이 시도경찰청장에게 관리 권한을 위임한 교통신호기. 여러분 교통안전시설들이 있죠. 설치권자는 기관재단. 그런데 대부분 시도경찰청장이나 경찰서장에게 위임해. 여기까지 이해됐나요? 자, 그런데 궁극적 책임은 설치관리권자의 지방자치단체죠. 맞나요? 그런데 관리권자인 시도경찰청장 산하 경찰관 본격 부담은 누가 하죠? 국가가 하죠. 이때 국가는 비용 부담자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용적을 설치관리상에 하자. 설치관리권자하고 비용 부담자가 서로 다르다. 비용 부담자도 배상 책임 부담합니다. 그래서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배상 책임 있다. 너무 쉽죠? 그러니까 참고 팁. 서인감독자, 설치관리자, 비용 부담자 다르면요. 양자가 모두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국가배상법은 대부분 다 책임을 인정하고 있어요. 이해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28번까지 경찰 행정법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29번부터 34번까지 경찰 행정법. 몇 문제 출제되죠? 6문제 내외 출제되죠? 본격적으로 경찰 행정학입니다. 29번. 주제는 계급제 예구율. 우리 시험에 많이 나오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여러분 답만 일단 볼까요? 1번 계급제라. 2번 직위분류제라. 여러분 답 바로 나왔죠? 2번이죠. 여러분 이 2번이 조금 지역적일 수도 있는데 여러분 직위분류제이죠. 1909년 미국 뉴욕에서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여러분 우리 경찰에서 뉴욕에서 시작한 거. 누가요? 경찰. 직위분류제는 시카고에서 시작했어요. 그래서 2번이 틀렸어요. 3번, 4번에 계급제의 장단점, 직위분류제의 장단점 이런 것들은 기출에 많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일부러 직위분류제를 조금 지역적으로 출제해본 것입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2번이 됩니다. 자, 다음 30번 볼까요? 여러분 30번은 동기부여 이론 중 내용이론이네요. 자, 여러분 동기부여 이론은 내용이론, 과정이론. 과거에는 내용 이론이 많이 나왔죠. 최근 들어서 과정 이론도 언급되고 있죠. 그럼 여기에는 없지. 과정 이론 몇 가지 있나요? 세 가지 있죠. 포터, 롤러의 업적 만족 모형, 두lum의 기대 이론, 아담스의 공정성 이론. 이 세 가지가 과정 이론이고 내용 이론은 많죠. 대표적으로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부터 이를 비판한 알더퍼의 ERG 이론, 나중에는 맥클리랜드의 성취욕구 이론까지, 더 나아가면 샤인의 4대 인간관 이론까지 다양하죠. 옳은 것을 물어봅니다. 박스요? 개수형이니까 모두 해석해볼까요? 기억, 맥그리고 X이론, Y이론. X이론, Y이론 중에 어떤 이론에 입각한 관리가 중요하다? Y이론이죠. 왜? X이론은 강압적, 명령적, 권위적 관리고요. Y이론은 민주적 관리죠. 1번 틀립니다. 니은 볼까요? 여러분, 니은은 제가 제일 좋아하는 동기부여 이론입니다. 아지리스의 미성숙, 성숙이론. 미성숙한 인간을 성숙한 인간으로 동기부여시킨다. 그 대표적으로 단기 근시안에서 장기 거시적 시안으로 바꿔야 돼요. 니은 오주. 딥 메슬로의 욕구 계층이론. 특정 단계의 욕구가 충족되는 그 욕구는 이제 더 이상 동기부여 요인으로 작용 안 하죠. 오죠. 그래서 그 유의미한 말로 메슬로우의 욕구 계층 이론은 좌절과 퇴행의 원칙을 포함하지 않는다. 엘더퍼는 좌절과 퇴행의 원칙을 포함하죠. 예. 알더퍼의 ERG 이론은
욕구의 좌절과 퇴행의 원칙을 포함하고 있고, 맞죠? 더, 한 가지 이상의 욕구가 동시작용 가능하다고 했죠? 오죠. 그래서 옳은 것. 기획을 칠하면 안 되죠. 니은, 디귿, 리을이 옳죠. 기획은 틀렸죠. 정답 3개. 4번이 정답이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 31번. 여러분, 우리 예산 관리에서 대표적인 문제 유형, 예산의 편성, 집행, 결산이 많이 나오죠. 그런데 가끔 예산 제도의 종류를 물어보는 문제도 가끔씩 출제되죠. 적절하지 않은 것. 즉, 적절하지 않은 것은 31번 적절하지 않은 것. 계획 예산. 일몰법. 예, 여러분. 3번이 틀렸죠. 일단, 특별 예산의 의의를 정확하게 소술은 했어요. 그런데, 항목별 예산은 통계 예산이기 때문에 통계 책임이 명확한 장점이 있고, 반대로 기획의 중복을 피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계획과 지출이 일치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죠. 그래서 3번 품목별 예산의 장단점을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따라서 3번이 틀린 지문이 됩니다. 좋습니다. 다음 여러분들. 32번. 언론중재법을 물음.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제 교재에는 언론중재법과 관련된 판례 일부도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적절하지 않은 것. 예, 여러분, 정답은 3번이죠. 자, 여러분. 언론사가 정정보도 청구를 수용했어. 받아버렸어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죠. 자, 그러면 수용하고 난 이후에 지체 없이 정정보도 어떻게 낼 건지 협의합니다. 실질적으로는 7일 이내에 정정보도는 내야 돼요. 그런데 이 7일 이내의 기산점은 협의 완료된 날부터가 아니라 최초에 정정보도 청구를 한 때부터 7일. 여러분, 이거 절대 헷갈리면 안 됩니다. 이거 여러분들 기출된 적이 한두 번 있어요. 그런데 많이 헷갈리기 때문에 제가 한 번 더 출제해봤습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은 정답 3번이 됐다. 좋습니다. 33번. 여러분, 이 경찰청 훈령 규칙은 잘 안 나오죠. 경찰청 감사 규칙 몇 번만 나온 적 있지 A급은 아니에요.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음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33번 적절하지 않은 거 여러분들 쓴분이네요. 여러분, 감사관이 자, 경찰청 감사 규칙이니까 감사관의 역할이 중요하죠. 여러분, 감사관은 감사 계획 수립할 때 일정 있죠. 그거 작용이하고 시도경찰청장과 협의합니다. 그리고 나서
매년 몇 월까지 수립해야 되냐면 매년 3월 말까지가 아니라 매년 2월 말까지. 이거 여러분들 시험에 잘 안 나왔거든요. 여러분 출제될 가능성 있어요. 감사반은 매년 감사 계획을 2월 말까지 수립한다. 이거 여러분들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좋습니다. 34번. 저는 경찰행정학 마지막 문제. 경찰 감찰 규칙이죠. 괄호 안에 숫자 넣는 거네요. 여러분 제가 가장 좋아하는 거. 경찰관 전격심사 2년마다 감찰 기간입니다. 여러분 감찰활동 기간 6개월이죠. 몇 개월 범위 내에서 연장할 수 있죠? 똑같이 6개월이죠. 경찰 조사 출석 요구 3일 전까지죠. 자, 감찰 최종 결과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이의 신청한다. 며칠 이내에 이의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거 여러분 모르는 분들이 많아요. 10일 이내에. 그래서 이거 모두 더하면 덧셈 너무 어려워요. 20일 전. 정답은 3번이 되네.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경찰행정학 6문제 모두 풀어갈 거예요. 여러분 제가 경찰학은 맞출 수 있고 맞추기 쉬운 파트에서 점수를 획득해야 된다고 주장합니다. 그 파트가 어디냐? 경찰학의 기초이론 12문제 내내, 경찰행정학 6문제 내내, 이 18문제이죠. 여기서 대부분 안 틀려야 돼요. 그리고 경찰행정법 파트는 누구나 열심히 합니다. 그래서 그건 본인 실력에 따라 많이 맞춰야 돼요. 맞추려면 자, 그런데 지금부터 35번부터가 관문이에요. 여러분, 경찰 관문 파트에서 6문제 내외가 나오죠. 여러분, 총론 파트는 누구나 다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관문 파트가 범위가 넓고 출제되는 문제의 문항수는 적다 보니까 이상하게 관문 파트를 열심히 안 합니다. 그런데 이제 총론 파트를 워낙 열심히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오히려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부분이 한국경찰서, 외국경찰서, 강론 파트가 합격의 당락을 결정짓는 부분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강론 파트 절대 소홀히 담면 안 됩니다. 36번. 35번. 주제는 경비원법이죠. 경비원법은 어느 경찰활동에 속합니까? 생활안전이죠. 여러분, 강론에서 제일 중요한 게 생활안전이에요. 왜일까요? 여러분들 순경시험 합격하면 어디로 갑니까? 지구대 파출소로 가죠. 거기서 여러분들이 대부분 생활안전 경찰활동을 해요. 그래서 강론에서 생활안전 경찰활동이 일반적으로는 한두 문제. 그런데 어떨 땐 많이 나올 때는 세 문제도 나옵니다. 생활안전 경찰활동. 진짜 공부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경비원법. 적절하게. 적절한 거 물어봤으니까 모든 지문 해설해볼까요? 집단민원 현장. 여러분, 집단민원 현장이 우리 경비원법에 6가지에서 7가지 있어요. 그 중에
특정 시설물 설치 관련하여 민원이 있는 장소. 여러분,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 특정 시설물 들어오는 거 별로 안 좋아하죠? 취조청에. 아, 이거 장난 아니죠? 그렇게 100명 이상이 모이는 이런 행사장. 여러분, 100명 이상이 모이는 행사장도 집단 민원 현장에 해당합니다. 1번 틀렸죠. 2번. 몇 달 전에 경비 업무의 유형 5가지에서 한 가지가 더 추가됐죠. 그래서 이제 6가지죠. 혼잡, 교통유도 경비 업무. 그래서 여러분들, 혼잡, 교통유도 경비 업무의 숙지하라고 제가 한번 내봤습니다. 적절한 것 2번입니다. 3번. 경비업체의 허가가 취소된 경우, 허가가 취소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때 누구든지 취소된 경비업체와 동일한 명칭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다. 허가받을 수 있죠. 5년인가요? 여러분, 5년은 경비업 허가의 유효기간이죠. 이거 5년이 아니라 10년입니다. 3번 틀렸죠. 허가의 유효기간은 허가받은 날부터 5년. 맞죠? 유효기간이 만료되면 갱신허가 받아야죠. 이 갱신허가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 지역적으로 냈죠. 근데 가끔 이런 거 출제되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가 아니라 행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래서 틀렸습니다. 그런데 나는 대통령령인지 행안부령인지 모르겠다. 물음표 쳐놓고 속어법 하면 되죠. 그래서 담론 파트에서 여러분 속어법이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적절한 건 2번이 됐다. 36번 볼까요? 주제는 홍순영어법이죠. 홍순영어. 생활안전경찰활동이죠. 중요한 주제를 합니다. 그런데 최근 한번 나왔죠. 자, 다툼이 있는 경우 적절하지 않은 판례에 의합니다. 답은 바로 나왔어요. 1번입니다. 여러분, 풍속 영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은 허가를 받은 영업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실제 이루어지고 있는 영업을 기준으로 하죠. 그래서 1번 반대로 설명하고 있죠. 1번이 정답입니다. 이런 건 여러분들 그냥 바로 넘어갈게요. 37번. 마약류의 특징을 물어봅니다. 여러분, 마약 수사경찰활동이죠. 여러분, 수사경찰활동에서는 통상 한 문제 더 오죠. 옳고 그름의 표시를 물어봐. 옳고 그름의 표시를 물어봤으니까 모든 지문 해설합니다. GH 물병이죠. 데이트 강간형. 여러분, GHB의 특징은 무색, 무치, 짠맛. 여러분, 이거 주의하셔야 돼요. GHB는 무색, 무치지만 맛은 짠맛입니다. 근데 산무이죠. 무색, 무치, 무미. 이건 뭡니까? LSD죠. 일단 의심하세요. 1번 옳은 질문이죠. 자, 다음 여러분. 니은. 여러분, 니은은 여러분들 보고 있는 기본 교재에 거의 없을 겁니다. 제가 알아봤습니다. 펜타닐. 여러분, 펜타닐 들어보셨죠? 지금 미국에서 엄청나게 문제가 되고 있고, 좀비 마약. 아시죠? 그래서 허리 굽어가지고, 하면서
아예 움직이지 못하는 마약이죠. 그런데 여러분, 펜타닐, 우리나라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펜타닐, 우리나라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과거부터 중요했던 마약류, 여기에 이 펜타닐이죠. 꼭 추가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펜타닐의 대표적인 특징은 2mg. 여러분, 2mg이면요. 제가 머리털 하나 뽑으면 2mg 될걸요? 2mg이 치사량이에요. 진짜 무섭습니다. 종합 마약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가장 큰 특징, 펜타닐 복용하면 우리 살이 기름에 튀기거나 파들어가는 통증을 느낍니다. 니은도 오른지구입니다. MDMA, 뭐죠? 엑스터시. 독일에서 다이어트 식욕 감퇴제로 개발됐죠. 그런데 이거 먹으면 기분 좋아지고 도리도리하고 막 신체 적중욕구 올라가고 맞죠? 디귿 오른지문이죠. 릴, 데스트로메트로판, 러미나즈, 기내거담제 맞죠? 자, 여기까지는 맞아. 근데 뒤에 볼까요? 골격계 근육 이완제. 여러분, 우리 골격, S라인, 뭡니까? S점이죠. 맞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 S점, 카리소프로드에 대한 설명이기 때문에 리을 X입니다.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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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X. 정답 1번이 되는 거죠. 좋습니다. 자, 다음 여러분. 38번. 청원경찰법이네요. 이건 여러분 어떤 파트죠? 경찰 파트. 여러분, 청원경찰법이 5년 정도 출제 안 되다가 작년에 금년도인가요? 가장 최근에 출제가 됐어요. 그래서 청원경찰법도 B급 정도라고 생각하시고 여러분 꼭 공부하셔야 됩니다. 적절하지 않은 것. 조문 위주이기 때문에 안 어려워요. 여러분 저는 답 바로 찾았습니다. 4번이 청원경찰 무기대여예요. 여러분 청원경찰 무기대여는 대여는 주어는 경찰청장이 아니라 시도경찰청장입니다. 누구로 하여금? 시도경찰청장으로 하여금이 아니고 경찰서장으로 하여금. 맞죠? 4번 틀렸죠.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이 많아진다. 스킬이 생기거든요. 그럼 어떤 조언들에 포인트를 찾을 수 있어요. 뭔가 39번. 예, 교통사고입니다. 이건 이분들 어떤 파트죠? 교통경찰 파트죠? 여러분, 교통경찰 활동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음주운전, 음주축전 그룹, 교통사고와 관련된 판례들이 가장 많이 나와요. 그런데 교통경찰 활동은 워낙 범위가 넓다 보니까 어떨 때는 단순 조문 물어보는 것도 나옵니다. 그런데 그 단순 조문이 오히려 더 어려울 때도 있죠. 적절하지 않은 것. 적절하지 않은 것. 여러분, 정답 4번이네요. 봅니다. 0.197. 빨라도 있죠.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 일으켜
그럴 때 아니다. 교통사고 조치 의무를 이행 안 하고 일방적으로 현장을 이탈했다. 그리고 나서 20분 후에 되돌아왔어요. 여러분 이거 20분 후에 되돌아온 거 중요한 거 아니죠? 맞죠 여러분? 자 여러분 그런데 이때 현장 이탈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사고 일으킨 사람의 동승자가 배우자일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이런 경우는 구호하는 등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죠. 4번이 틀렸죠. 그래서 39번 문제가 지문은 길고 어려운 것 같은데 생각보다 전혀 어렵지 않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마지막 문제는 40번. 참 재밌는 게요. 사망안전 경찰 활동이 한 문제가 나오면 다른 칸론 파트에서도 한 문제씩 나올 텐데 생활안전 경찰 활동이 예를 들어 한 세 문제 나온다. 그러면요. 공공안녕정보, 안보수사, 보안이죠. 외사에서 세 파트에서 한 문제 나오는 경우가 있어요. 자, 400번. 주제는 북한 이탈 주민 보호법이네요. 무슨 경찰 활동? 안보수사 경찰 활동. 적절하지 않은 것을 물어봅니다. 이거 정답 2번이죠. 여러분, 보호 대상자 결정할 때 미보호 결정 대상자이죠. 미보호 결정 대상자는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한다. 아니죠.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래서 보호 대상자로 결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는 맞다. 누구를? 국제형사범죄자, 위장 탈출 혐의자, 국내 입국 후 3년이 지나서 보호 신청한 사람 이건 맞아요. 그런데 여기 보세요. 살인 등 중대한 정치적 범죄자 아닙니다. 비정치적 범죄자, 비정치적 범죄자. 여러분, 비정치적 범죄자에서 B자 빼고 정치적 범죄자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출제될 가능성 있어요. 꼭 기억하세요.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공무원 수험체랑 영철 공방과 함께하는 서준호 경찰은 2025년 4월 서준호 경찰학 적중 모의고사 여러분 매월 1회씩 여러분들에게 무료로 제공하고 있죠. 문제와 해설 자료는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 그리고 해당 문제와 관련된 여러 질문들은 영철 공방과 서준호 경찰학 네이버 카페에 언제든지 여러분들 질문 남겨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4월 적중모의고사 끝났습니다. 우리는 다음에 2025년 5월 서준호 경찰학 적중모의고사에서 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고요. 자, 이제 5월이 되면 본격적으로 더워질 텐데요. 여러분 가장 공부하기 힘든 이 무더위가 올 때 여러분들 건강관리 잘하면서 꾸준하게 공부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미래의 멋진 경찰 공무원이 되신 여러분들의 합격의 권승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우리는 다음 5월에 만나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